여기 그 멋진 그림이 있는데요.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 에너지는 전자이동으로 생겨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전자가 산화되면서 생겨나고요. 또한 에너지를 축적하면은 전자가 환원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호기성 생명체인데요. 이 호기성 생명체와 현기성 생명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석이 있는데요. 비싸다고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의 첫 번째 관건은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가 충만해야지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기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데요. 호랑이처럼 힘이 세면은 매일매일 삶이 축제 같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이게 웬 떡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갑지요. 반면에 그 토끼처럼 나약하면은 이런 부스럭 소리가 공포입니다. 평생을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은 뭐든지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긴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반드시 껍질이 남겨지죠. 사탕도 이것을 싸고 있는 어떤 껍질이 쓰레기로 버려져야지만이 사탕을 먹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에너지, 이 에너지는 사용이 되면은 피로 물질을 체내에 남기는데요. 활동 에너지에 비례해서 체내에 산화 노폐물이 쌓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탄 안에는 탄소에 산화 가능한 전자가 가득한데요. 이것이 연소되면서 열이 납니다. 에너지가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열이 나게 되면은 이렇게 연탄재로 바뀝니다. 앞서서 좋은 것은 반드시 껍질을 남긴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 안에 어떤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쓰레기를 남깁니다. 전자가 고갈되면서 쓰레기를 남기는 이런 모양이죠. 이와 비슷하게 사람도 살아가는데요. 연탄이 일시에 연소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호흡을 통해서 완만하게 100년 동안 연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젊은 사람은 연탄처럼 산화 가능한 전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연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소가 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연탄재처럼 이 어떤 산화될 전자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지요. 지금 연탄하고 유사한 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이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연탄은 일회성이죠. 한 번 쓰고 버릴 수밖에 없지만 사람은 매일매일 낮에 전자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썼다가 다시 밤에 에너지를 채워서 다시 전자를 환원시키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전자는 그 에너지의 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자가 연소되면서 인체가 산화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다시 채우면은 인체가 다시 환원이 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낮에 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전자가 소모됩니다. 그 결과로 산화 노폐물이 이렇게 체내에 쌓이는데요. 밤에 지금 그 환원을 다시 시키는데요. 이제 푹 쉬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수면과 영양물질 같은 것으로 흡수를 하면은 전자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피로물질을 해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에너지를 쓰듯이
전자를 다 쓰고 방전이 되면은 이제 전자를 다시 충전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환원을 시키죠. 인체는 산화로 필요해지지만 야간에 휴식을 통해서 환원이 되면은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물질이든지 전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전자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주 움직입니다. 여기 가장 간단한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수소는 핵에 전자가 하나뿐인 1대1로 어떠한 연결된 그런 원자인데요. 지금 핵은 플러스이고 전자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애인처럼 손을 붙들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것이 어떤 중성 상태에 안정된 수소 원자입니다. 이러한 수소 원자 인근에 산소가 나타납니다. 산소는 전자의 탈취자인데요. 지금 산소가 전자를 빼앗아가면서 연소시키면은 이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지금 원자 입장에서는 애인 같았던 전자,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양성 상태에 전자를 잃어버린 산화물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현상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지금 나무나 이런 어떠한 가연 물질들을 태우는 거죠. 태우면은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다 고갈됩니다. 고갈되면은 여기에 어떤 재료, 쓰레기를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를 받으면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여기 환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무인데요. 나무는 햇빛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전자를 끌어모아서 탄소화물을 만듭니다. 나무의 환원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엽록소는 햇빛으로 무기물에서 전자를 인출해 유기물을 만드는데요. 지금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무기물들이죠. 이런 무기물에 들어있는 극미량의 전자를 엽록소가 햇빛을 이용해서 흡수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다, 탄소 동마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탄소하고 물하고를 물에다가 탄소를 붙이는 거죠. H2O에다가 C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는 어떤 유기물을 만드는데요. 이것을 표를 나타내면은 무기물에 들어있는 미량의 전자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전자가 다량으로 함유되는 유기물을 이렇게 만듭니다.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쌀은 자유전자 도시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자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죠. 여름 내내 계속해서 이제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이것으로 먹거리를 하게 하지요. 식물들이 여름 내내 녹말을 만들면은 동물들은 이것을 연소시켜 가지고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먼저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를 시켜 가지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에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소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영양물질을 지금 연소시킵니다. 연소시키면은 ATP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되면은 이때 산화 노폐물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물과 이산화탄소로 나뉘어져 가지고 요 이산화탄소는 탄산으로 변해 가지고 폐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됩니다. 이것은 이제 전분이라는 유기물, 자유전자가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산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끌어내고요. 그렇게 남은 쓰레기, 노폐물은 어떤 물과 탄산가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전자가 미량으로 들어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배출을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먹을거리를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산화노폐물, 피로물질이 발생합니다. 세인트 제르지라는 헝가리 의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노벨 수상을 했습니다. 비타민 C랄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노벨 수상을 했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은 자유전자의 흐름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주는 전자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핵과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죠. 이런 수소 원자 두 개가 핵융합을 합니다. 수소폭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자가 두 개인 헬륨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전자가 두 개, 세 개면 리튬,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늘어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이러한 어떠한 현상이 지구에 내려와서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전자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전자가 탈취되고 나가면 산화되는 것이고 들어오면 환원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산화가 되면은 에너지가 발생,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전자가 연소돼서 사라지면은 에너지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햇빛을 받아서 전자를 빨아들이면은 환원 현상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산화와 환원이 지금 용액상에서 세포라는 어떤 용액상에서 전자의 이동이 벌어지면은 산과 알칼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H+라는 수소 이온이 많을수록 우리가 강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과 알칼리 작용이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노하다, 건강이다 하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은 헷갈리는데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전자가 탈취되어 교란된 상태입니다. 산화는 어떤 개별적인 측면이 강한데요. 중성의 원자가 산소에게 음성의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양성화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수소이온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인을 뺏긴 군인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흥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산성화는 어떤 집단적 측면이 있는데요. 수소이온이라는 어떤 전자를 뺏겨가지고 흥분된, 교란된 이런 어떠한 산화물이 밀도가 이렇게 높은 상태, 수소이온 밀도가 높은 상태를 산성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상태를 알칼리라고 하는데, 어떤 집단적 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이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군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이온들이 많을수록 무질서하고 난폭해지고 뭔가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하는 이런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염산이나 황산 같은 강산성 물질일수록 수소이온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산화하고 산성화는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자가 탈취되어서 교란된 상태다. 근데 이러한 기준이 호기성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기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덩어리 같은 지구가 45억 년이 지나서 지금 같은 생명의 별로
바뀌었는데요. 이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했었죠.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0억 년 정도 지나서 바다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이 당시는 지금 산소가 전혀 없는 무산소 상태에 이산화탄소만 가득한 이런 어떠한 대기 중에서 현기성 생명체라는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엽록소를 들 수가 있는데, 엽록소는 그 후 수십억 년간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산소를 내뿜고, 그 산소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명의 푸른별로 바뀝니다. 호기성 생명체라는 말은 산소를 좋아한다 이런 뜻인데요. 산소에 의존해 사는 생명체들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지금 호기성 생명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산소를 흡입해서 에너지를 영양물질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 과정에 산화작용으로서 전자를 고갈시킵니다. 전자를 고갈시키는 이런 일이 어떤 외부적으로는 쓰레기나 대소변 같은 거를 배출합니다. 말하자면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소화시킨 산화물들을 이제 자신이 갖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떤 쓰레기로 내보내는 이런 모양이죠. 체내에서는 산성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이것은 어떤 수소이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내에 전자가 고갈되면서 지금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런 어떤 수소이온이 증가하면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금 현대 문명은 산화물을 배출시켜 어떤 에너지를 얻고 그럼으로써 자연 환경의 전자를 다 고갈시킵니다. 음의 음전자를 고갈시키므로 음이온을 고갈시키므로 양이온이 증가하고 그럴수록 환경이 더 악화되면서 사람은 어떤 생존 환경이 더 나빠집니다. 호기성 생명체란 산소를 싫어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무산소 상태에서 환원작용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입니다. 여기 산화와 환원이라는 자연 법칙이 있죠. 이 법칙을 활용해 가지고 호기성 생명체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환원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현기성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현기성 생명체는 어떤 무산소 상태에 서늘한 곳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전자를 배출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지금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크게 얻지 못해가지고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미생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생명체들은 지금 앞서서 엽록소를 들어 얘기를 했지만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어떠한 특성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대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대기를 대기 중에 포함된 산소는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호기성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기성 생명체의 특징을 든다고 하면은 햇빛과 대기를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기 때문에 등치를 굉장히 키울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사람 또한 호기성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현기성과 호기성은 생명의 순환작용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산화환원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관련 미생물이 생겨나지요. 대표적으로 엽록소를 얘기를 했는데 엽록소는 바다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햇빛과 탄산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면서 산소도 배출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산소를 호기성 미생물이 이제 그 에너지원으로 삼으면서 생명체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하등 생명체들이 다시 어떠한 고등 생명체로 진화를 하고요. 진화가 마침내 어떤 인간에게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호기성 생명체는 진화를 합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현기성 미생물들은 지금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부실해 가지고 미생물 크기 이상으로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들은 산소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바닷속, 깊은 물속이나 호수속 또는 이제 뭐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수처리장, 여기에서도 현기성 미생물들을 이용하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동물의 대장으로도 들어갑니다. 사람은 지금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유산균, 장내 유산균의 역할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생물과의 협업을 통해서 오랜 세월 장수를 누려왔습니다. 호기성은 자연을 훼손시키는데요. 지금 그 에너지를 산화작용에서 얻는 것이죠. 전자를 연소시키는 그 산화작용으로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어디서든 전자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환경 파괴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연상의 동식물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에너지 얻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이런 파괴가 미미하지만 어떤 그 인간의 문명은 그렇지 않은데요. 거대하게 에너지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자연을 산화시킨 정도가 무척 커졌습니다. 그 현기성 미생물들은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전자를 배출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자를 축적시키죠.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어떤 먹거리에서 발생될 때 이것을 발효라고 하는데요. 발효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건강한 먹거리를 어떤 호기성 생명체인 인간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그 하수처리장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환경을 복원시키는데 어떤 전자를 축적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뭐 이런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생명의 연결고리를 순환시키는 거죠. 호기성이 말하자면은 자연을 산화시킨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그 현기성이 자연을 환원시켜서 나온 노폐물인 어떤 환원물들을 다시 이제 호기성이 산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인간은 햇빛 아래에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호기성 생명체인데요. 이러한 어떤 인간 자체가 과거처럼 그 산화시키고 고갈시키는 전자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쓰는 에너지들이 적었으니까요. 이에 비해 가지고 지금 밤을 그 휘황찬란하게 비추는 도시는 다 에너지로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수록 어떤 산화가 촉진되고 이렇게 촉진될수록 대기는 망가지고 지금 그 물은 어떤 폐수가 돼 가지고 지금 전자가 고갈된 어떤 산화물들을 다 쓸어서 하천으로 끌고 내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폐수를 우리는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환원을 시키는데요. 물리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걸러낸 다음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어떤 산화된 어떤 그 물을 현기성 생명체를 이용해 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거죠. 전자를 다시 채워주는 거죠. 전자를 축적시켜줌으로 말미암아 자연 상태로 복원시키고, 이 복원시킨 물을 다시 우리가 정수 처리를 통해 가지고 각 가정으로 보내면은, 가정에서는 이 물을 가지고 다시 어떤 그 인체의 산화도를 낮추는,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미생물은 환경을 살리고 또한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데요. 김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꺼낸 즉시 개봉해가지고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죠. 왜냐하면은 이 그 발효로 인해서 여기에 전자가 많이 농축되어 있는데, 이걸 개봉해 놓고 있으면은 지금 호기성 미생물들이 달라들어 가지고서 전자를 다 뺏어 먹죠. 전자를 미리 먹어버리면은 우리 입맛은 그것을 바로 알아채 가지고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아주 풍부할 때 개봉하자마자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김치를 담을 때도 그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한 이 그 현기성 미생물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의 경우뿐만 아니고 대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복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현기성 미생물들이 대장에 많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1.5kg 내외로 수백 조 이상의 어떤 미생물들이 대장에 거한다고 합니다. 거하면서 얘들이 어떤 발효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환경에서 그렇듯이 어떠한 그 전자를 배출시켜 가지고요. 전자가 배출된 전자가 수소이온을 갖다가 환원시키면서 수소이온 농도를 낮춰 산성화를 저지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체내 산성도가 낮아짐으로써 건강해집니다. 여기 그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요. 아기로 태어나서 쭉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 무덤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입니다. 삶이란 매일 쌓이는 어떤 피로 물결을 이겨내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유전자에는 그 40살에 사람이 급격하게 노화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성화의 폭탄이 떨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프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40살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이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다가 어떤 40살이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산화가 이렇게 촉진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저지하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항산화 식품, 산화를 저지하는 여러 가지 식품들을 먹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야생에서 나온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고, 그 농축된 비타민들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산화가 되거든요. 거꾸로 에너지가 채워지면은 우리가 산화된 인체가 어떤 회복이 됩니다. 이제 오염되고 노화된 어떤 인체가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주 휴식을 취하고요. 무리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산균의 중요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산균이 만드는 어떤 음식도 그렇고, 유산균이 어떤 그 배출하는 전자로 인해서 우리 산성도가 저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관리되어야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